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엔진인 도커만으로 그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가 등장했고, 현재는 디팩토 사실상 표준입니다. 쿠버네티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배포, 확장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으로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15년간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오픈소스이며,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최상의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결합되어 발전 중에 있습니다. 해당 특징들을 포함하여 쿠버네티스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알아서 컨테이너를 관리해주고 장애를 막아주며 가장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해주고 실행해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기존의 서비스 운영 담당자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장애 조치, 로깅, 모니터링 작업을 대신 수행해 줍니다. 선언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오브젝트를 배포하게 되는데요. 이 desired state라고 하여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리소스의 원하는 상태를 설정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이 해당 오브젝트의 실제 desired state가 유지되게끔 관리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엔진X 컨테이너를 5개로 유지해 주세요 라고 사용자 선언을 했을 때 5개의 컨테이너를 생성하며 도중에 한 개가 오류로 중단이 되게 되면 해당 컨테이너를 하나 더 자동으로 추가해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으로 총 5개의 컨테이너 파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쿠버네티스의 4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스스로 고치고 롤백이 자유로우며 스스로 확장하고 스스로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스마트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특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뒤에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프 힐링 기능입니다. 자동화된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뜻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동안 파드 간에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파드랑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간에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소통 시에 실패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하고, 컨테이너를 교차하며 사용자 정의 상태 검사에 응답하지 않는 컨테이너는 죽이고, 서비스 준비가 끝날 때까지 그러한 과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전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선언형 아키텍처로 오브젝트의 desired state를 정의했던 내역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가 계속 상태 관리를 도와주며 셀프 힐링을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화된 롤아웃과 롤백 기능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배포된 컨테이너의 원하는 상태를 서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레플리카 셋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설정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가 배포형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이런 모든 리소스에 새 컨테이너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만약에 2개의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롤백하거나 롤링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드 밸런싱 기능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상에서 네트워크 관련 오브젝트를 통해 파드를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해주고 여러 개의 파드를 바라보는 내부 로드 밸런서를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에 대한 트래픽이 많으면 쿠버네티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을 이렇게 해주고 배포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다양한 오토 스케일링 방식을 제공하는데 간단한 명령어나 UI를 통해서 또는 CPU 사용률에 따라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 다운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를 보면 기본적으로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 마스터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의 신경 중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러스터의 상태 및 구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결정을 수행하며 이벤트를 감지하고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네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쿠버네티스 API를 노출하는 컴포넌트인 쿠브 API 서버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쿠브 스케줄러라고 하는 노드가 배정되지 않는 이 새로운 생성된 파드를 감지하고 실행할 노드를 선택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구동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드 컨트롤러,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등 개별적인 역할을 가진 컨트롤러들이 단일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SCD라고 해서 이 모든 클러스터 데이터를 담은 클러스터의 뒷단의 저장소로 사용되는 키값 DB로 해당 데이터를 백업하는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마스터 노드와 함께 실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이 워커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워커 노드에서는 이 쿠블렛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파드에서 컨테이너가 확실하게 동작하도록 관리하는데요. 이 해당 워커 노드에 실제 이 파드가 기동되게 되는데, 해당 파드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모델에서 가장 작은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파드 내 컨테이너가 정상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인 이 컨테이너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도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D나 크라이오 등 쿠버네티스는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그레스 노드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을 관리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인그레스 노드 내부 HA 프록시가 네임스페이스에 맞게 트래픽을 부하 분산해주며 보통 노드 HA를 위해서 2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며 사실상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커를 비롯하여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과 함께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